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화 내가 베푼 호의가 아깝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어자 장춘수입니다. 네, 어자님. 의자 아니고 예, 어자입니다. 예, 그렇죠, 그죠? 제가 좀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네. 또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요, 그죠? 네. 오히려 정겹죠. 뭐. 예. 네. 제가 서울 올라온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도 벌써? 아직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 참 네. 학습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고향 사람들은 그런다면서요. 거의 예. 완벽한 서울말을 하고 예. 있다고. 그 얘기는 서울 온 지 1년 만에 들었던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베푼 호의가 아깝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호의를 베풀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인데요. 자유인님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착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네. 내가 누군가한테 가장 도움을 줬다라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랑 네. 그 친구가 뭔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네. 외롭고 뭔가 예. 심각한 인생에 있어서의 예. 고민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려고 네.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나름 예. 도움 주는 방향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예. 했었던 기억들 뭐 예. 이런 예를 생각이 들면 나요. 네. 직장 동기가 그쵸. 지네 상사한테 뭐 심한 욕을 들었다, 네. 심한 꾸중을 들었다 이러면 뭐 그날 위로해 저녁은 준다거나. 쫙 데려가 그쵸. 술도 한 잔 사주고 뭐 네, 이러면서 네. 그죠? 예, 오 대단하시네요. 뭐 다른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물품으로 호의를 보이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글쎄요. 뭐 물품으로 호의를 보였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뭐 자꾸 또 술 얘기가 나오는데 술을 한 잔 사고 뭐 그러니까 호의의 수단이 오로지 술이시군요, 자유인님은. 그러고 보니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예. 있네요. 그러니까 집들이 같은 거 할 예, 때 예. 사실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뭐 이렇게 아, 선물을 그쵸.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떠세요? 뭐 대부분의 사람한테 공평하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좀 더 티나게 호의를 베푸는 편인가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호의를 베풀긴 하는데 네. 뭐 티나게 뭐 이렇게 막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주로 술. 네. 그럼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호의를 딱 베풀었는데 네. 괜히 그랬구나 이런 생각 후회가 될 때는 없었습니까 혹시? 뭐 선물을 주고 이랬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친구를 걱정해주고 이렇게 네. 도와주려고 노력했었던 것들이 예.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냥 뭐 연락도 뜸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을 쓴 게 더 이렇게 마음이 아까 괜히 내가 이렇게 온 정성을 마음을 다했나? 다해서 그렇군요, 이렇게 그죠? 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진단해 보기에는 자유인님은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호의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술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정성을 다해서 술을 먹이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필름이 끊기고 그럼 기억도 못하고 자유인님이 드린 호의가 꽝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기껏 다 했는데 필름 끊겨갖고 까먹고 예.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네. 제가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예. 어쨌든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네.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쓰고 이랬는데 상대가 그걸 몰라줘요. 네, 그럼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가 언젠가 네, 알아주고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건 뭐 예. 서로 마찬가지인 것 예, 같아요. 어느 그죠. 순간에 좀 어색해지고. 우리가 이 호의라는 건 서로 잘 지내보자라는 의미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네.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정성일 수도 있고 이런데 네. 근데 의외로 호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내가 베푼 호의가 아깝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네. 그러면 저처럼 이 호의를 베풀고 나서 네. 기대하는 반응이 안 나올 때 네. 사실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또 그런 후회를 하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네, 네. 쪼잔해 보이고 예, 이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네,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건 아니죠, 그죠? 요즘 사람들은 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배려하거나 호의를 베풀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것 같아요. 기념일이나 경조사 같은 날 상대방한테 그쵸. 호의를 좀 베풀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기념일이나 뭐 축하할 일이 있으면 호의의 수단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준다라는 건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호의의 수단인 셈인 거죠, 그죠? 네. 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할 그 대표적 기념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날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친구가 나를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만. 이렇게 그쵸?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령 아내의 생일날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날 이후부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 부부끼리 네. 생일 선물을 안 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일 선물을 안 주는 게 가능하냐?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간혹 잊어버리거나 뭐 이럴 때가 음, 있잖아요, 그래요? 그죠? 끊임없이 알람이 막 울려가지고 예. 잘 잊혀지지 그쵸.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죠. 네.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20년이 지나면 알람이 안 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념일에는 가급적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선물은 아무 사이나 또 주고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인이나 부부, 가족 등 가까운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거예요. 가령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 좀 이성이 내 생일날 굉장히 비싼 선물을 나한테 건넸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지? 나랑 지금 사귀자는 건가? 뭐 그런 거라든지 그죠? 그죠? 뭐 돈 꿔달라고 그러나 뭐 내지는 네. 보증서 달라고 그러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라면 나랑 사귀자고 그러나 혹은 저 사람 스토커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가까운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거죠. 먼 사이는 별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이에서는 기념일에 선물 없이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섭섭해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해서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벤트이자 동시에 그 가까운 사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세금 같은 거기도 한 거죠. 예. 그러네요. 뭐 국민의 4대 의무 같은 그죠? 네. 5대 의무 중에 그쵸, 하나죠. 예. 5대. 국방의 의무 이런 것처럼 그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암묵적으로 지키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한테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는 규칙인데요. 가령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다면 나도 그 친구 생일날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기는 받았는데 상대 생일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원래 술값도 네. 내가 한 번 냈으면 어, 지도 한 번 내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래야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예, 건데 맞습니다. 그죠? 계속 예. 나만 내면 이제 안 만나고 그렇죠. 싶죠. 그래서 그렇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네. 규칙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암묵적으로는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물의 수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5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으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는 5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 상대방 생일 때 5천 원짜리 선물을 주면 이것 역시 염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서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죠? 결혼식 축의금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낸 금액이 내가 낼 액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 명부를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그 받은 만큼 네. 다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자칫 나중에 결례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부를 작성하는 거죠. 가령 상대는 20만 원을 냈는데 나는 5만 원만 내면 이건 결례가 그렇죠. 되는 거죠. 안 하니만 못하게. 그렇죠. 이처럼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우리의 관념 속에는 상호 교환의 원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면 받을 걸 기대하고 받았으면 언젠가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물을 주고 받을 때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바람직한 태도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걸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뭐 네.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이렇게 일상화돼 있어서 만약에 그게 일상화돼 있는 상식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당황스러운 것 예,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관계가 굉장히 그죠? 공평해 보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선물과 선물이 아닌 것, 선물이 아닌 건 주로 뇌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선물과 뇌물을 서로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선물은 주는 거고 뇌물은 뇌물은 바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주는 것과 바치는 것 네. 비슷한데요. 선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다라면 그렇죠. 뇌물은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거예요. 네. 구분이 명쾌하죠, 그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실제 생활을 해보다 보면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남성이 애인의 생일날 기념으로 30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을 했어요. 그 핸드백은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선물이죠. 예, 네. 그죠? 예. 일단은 선물로 보는 편이 타당하겠죠, 그죠? 네. 아마도 남성은 순수한 마음으로 핸드백을 선물로 건넸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남자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선물을 준비해요. 근데 여성은 남성을 위해 5천 원짜리 손수건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손수건을 생일 선물로 받은 남성의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너무 극단적이긴 하네요. 네. 아, 그 예전에 뭐죠? 자기 이렇게 비슷한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3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줬더니 예. 십자수 선물을 받았다고. 아, 그렇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마 겨우 나는 30만 원짜리 해줬는데 겨우 5천 원짜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여성한테 남성이 5천 원짜리 선물을 받는 순간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줬던 그 생일 선물의 액수가 생각나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과거 여성에게 주었던 생일 선물이 뇌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순수하게 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대가를 바라면서 준 뇌물의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 순수한 마음으로 주긴 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준 만큼 받기를 기대하거나 또 받은 만큼 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혼식 축의금은 이미 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원래 생각하지 그냥 않죠, 그죠? 예. 선물보다는 예. 기브 앤 테이크지 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 중에는 결혼식에 받은 축의금을 아예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말하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예는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무언가 선물들이 명목상으로만 선물이고 그 이면에는 뇌물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의 순수성 이런 건 퇴색하고 마는 거죠. 아, 그러면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물을 하는 관계는 없을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순수한 선물도 있죠. 그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는 선물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물은 주는 쪽에서든 받는 쪽에서든 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는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쪽에서도 선물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야 되고요. 받는 쪽에서도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해야 진정한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신혼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대체로 깨소금이 쏟아지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는 아침이 되면 아내는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날 아침 남편은 아내로부터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선물로 받은 셈이죠. 이때 아내는 남편한테 아침 식사를 선물로 주면서 아, 우리 남편이 그죠? 나중에 지금 먹은 식사 값을 그 봉급으로 월급으로 치러야 될 텐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아내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를 한 거죠. 아마 그 상황에서는 아내도 남편도 선물을 주고받았다라는 사실 인식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또 월급날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내한테 월급 봉투를 선물로 건넵니다. 이때 남편의 월급은 그냥 준 거지 아내가 차려준 식사 대가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밥값은 아니죠. 네. 이처럼 신혼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만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인식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데리다가 말한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당사자는 그것을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태도 그 속에 신혼부부의 사랑, 행복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월급 봉투를 건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거죠. 이처럼 뇌물이 아니라 대가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주 좋은 얘기인 것 예. 같아요. 서로 이렇게 호의 내지는 선물을 주고 받더라도 네, 그런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예,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다면 선물을 그렇게 주고받던 신혼부부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제 생각이 좀 많이 났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네. 와이프한테 이렇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와이프는 단지 기뻐하기만 해줘도 네. 맛있다고만 해줘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아침을 할 때도 있긴 한데 네. 하고 나서 설거지는 당연히 아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인님은 결혼 네. 생활 초창기에는 선물을 주고받던 네. 관계였다가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네. 때도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연막을 네. 치시는군요. 네. 그죠? 우리가 그 선물을 주고받던 신혼부부가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느냐?
요건 그렇지 않습니다. 음. 불행히도 선물을 주고받던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남편의 월급이 자기가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편은 내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아내가 식사 준비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주고받는 건 이제 선물이 아니라 좀 의무감 이런 것들로 변하고요. 선물은 어느새 뇌물로 바뀌고 마는 거죠. 이쯤 되면 사랑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을 유지시켜 주던 선물의 논리가 식사와 월급이 교환되는 뇌물의 논리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네.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네. 그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데리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 대가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거는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의 주장처럼 진정한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의식하지 못해야 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선물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그 제 밑층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그 아저씨 분은 저에게 저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선물을 주고 간 거죠. 그죠? 네. 예. 뭐 가령 우리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공기가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은 거예요. 이 상태는 사람들에게 화창한 날씨와 맑은 공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선물인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맙니다. 해서 일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선물로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죠? 매일매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네. 수없이 많은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네.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내가 베푼 호의가 아깝다고 느껴질 때지 않습니까? 나는 왜 호의를 아깝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선물이라고 해서 줬다고 믿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네. 뇌물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푸면서 상호 교환의 원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데리다 주장처럼 진정한 행복은 상호 교환을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해서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서 호의를 베푸는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나의 호의가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한테 선물을 막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직장 생활도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자기는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렇게 뭔가 받을 것을 생각했다라는 게 반성도 좀 되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좀 선물로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항상 한 줄 평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님,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한 줄로 쫙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제 선물하면 저는 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소설이 있는데 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소설에 네. 인디언들이 선물을 주는 방법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인디언들은 이렇게 한대요. 절대 무슨 뜻을 달거나 이유를 붙여서 선물하지 않는데 네. 선물할 때는 그냥 상대방의 눈에 띄는 장소에 놔두고 가버린대요. 아, 그래요.
근데 또 많이 또 비슷한 거네. 아, 그런가요? 선물을 받는 쪽도 네.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막상 이제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네. 보낸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나 다른 네.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하는 짓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네, 있는 사람이 네, 받은 거니까 그죠? 그 주는 사람도 티내지 않고 주는 거고 예. 받는 사람도 자기가 자격이 있을 때 예. 받은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 되게 이렇게 큰 지혜다라는 예.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더 선물의 진정한 의미에 가까운 그런 네.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아까 거네요. 데리다가 했던 얘기도 네.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제 한 줄로 좀 정리를 이미 좀 해보면 길게 하고 계신데 그러게요. 어쨌든 짧게. 예. 사설이 길었네요. 자, 한 줄로 하면 진정한 선물은 거래가 아니다. 네. 그냥 주는 것이다. 예. 그죠? 예. 진정한 선물은 진정한 호의는 거래가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베푼 호의가 아깝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호의가 아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선물이 아닌 뇌물로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물, 진정한 호의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해야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나도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해서 일상을 선물로 해석한다면 좀 팍팍한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